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11월도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2021년이 정말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직도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됩니다. 12월 말까지 우리가 텍스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내년 텍스 신고 때 또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우리 베스트 회계사 조이스구 모시고요. 텍스 보고하기 전까지의 준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베스트 회계법인 자꾸 베스트해서 이제는 조이스구를 베스트라고 부르게 생겼어요. 자꾸 말하다 보면 하여튼 이제 저는 조이스구를 자주 보고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 덕분에 제가 지식인으로 등극하게 생겼어요. 너무 원래도 많이 아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텍스는 사실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그렇죠. 좀 그 분야가 사람들이 다르죠. 물어보면 내가 조이스구한테 들은 걸 마치 내가 아는 얘기처럼 알게 되는 거죠, 점점. 네, 그렇게 전달이 돼서 몇몇 분이 되게 도움이 됐다는 게 있었어요. 좋네요. 네.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네. 그 상속세에서 집이 빠진다.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네. 깜짝 놀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2021년의 텍스가 우리가 이제 시즌의 마감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맞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텍스에 뭐 주겠다는 것들이 또 있었잖아요. 어떤 그렇죠. 크레딧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일 먼저 많은 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내가 왜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책이 들어오고 책이 오고 아니면 돈이 은행으로 디파짓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21년 초에 작년에 받았던 스티뮬러스 책을 보고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텍스 보고를 한 다음에 IRS에서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1,400불을 다 안 받았는데 네. 1,400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고 1,400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그게 정리돼서 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2021년 텍스 보고할 수 있는 폼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파이널라이즈 된 게 안 나왔지만 이제 그걸 다시 보고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잘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은행으로 들어왔으니까 사실 은행 스테이트먼을 잘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미싱 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그냥 은행을 바꿔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Earned Income Tax Credit 이제 네. 그거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든 텍스 크레딧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건 내가 텍스를 내지 않았는데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IRS가 열심히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회계 사무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 스케줄 C라고 하죠.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기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레졸루션으로 한 케이스를 맡게 됐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작년 거. 스케줄 C를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텍스 보고를 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적용을 안 시켜줘서 이제 돈을 막 6천 몇백 불을 나라고 왔겠죠. 크레딧을 다 신청했는데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스케줄 C가 자영업자가 파일한 그게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로 비즈니스 했어요. 돈 진짜 은행에 돈도 넣었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비용이 처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IRS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대응을 안 하셨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건 문제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있으면 될 거려니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텍스 코트에 서류를 해서 보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그러신 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IRS에서 편지가 오면 그걸 당장 대응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거 기록을 잘 좀 보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보관해 놓으셔야, 그러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보고하면 나중에 또 이런 편지가 오고 일이 발생하니까.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은행에 왜 온라인 들어가면 스테이트먼트이 나오지만 뭐 네. 2년 전 거 이런 건 이제 안 나와서 맞아요. 신청을 해야 되고 네. 또 내가 그 클로즈 시킨 뱅크 어카운트는 은행에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은행을 바꿨다. 네, 이러면 해놓으셔야 이러면 필히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페이퍼레스라고 해서 네. 집으로 배달되는 은행 스테이트먼트보다 그냥 은행 그 온라인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운을 받아서 제 컴퓨터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못 찾아요. 네, 그 은행에다 또 이렇게 전화해서 찾으면 시간도 걸리지만 비용을 네, 비용이 또 발생해요. 네, 네. 그리고 금방 안 해줘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금방 필요한데 네. 금방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저 기억력도 점점 없어져 가고 기록하는 습관도 옛날 같지 않아서 맞아요. 기록해야지 한 거를 까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요즘 곤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보관을 어디다 했지? 그거를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아, 진짜.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크레딧 준 것 중에서 또 연초에 우리가 600불인가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받은 거는 작년 텍스보고에 다 들어갔고요. 어, 그 다음에 온 거는 어. 이제 기록을 하고 계셔야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네. 실제로 돈을 못 받으셔서 그 이제 4월 15일까지 텍스 신고를 했을 때 정리가 된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안 들어간 게 라스트 책이에요. 받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거하고 이번에 초에 받은 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다음에 받은 건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네. 기록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조이스구하고 다뤘던 게 언임플로이먼트 받는 거였어요. 그쵸, 그때는 언임플로이먼트를 신청해도 돈이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네. 신청하고 몇 달 동안 안 나왔다 나중에 나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급돼서 나왔나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엘리지블 하면 소급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만약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거는 그거 연락을 어떻게 해요?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해주진 않는 거죠. 알아서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겠죠. 뭔가를 네, 눌러줘야 되든지 뭔가를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 지금 DOL, Georgia Department of Labor에서 하는 거는 지금 히어링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일하시던 종업원과 회사가 뭔가 이제 다른 의견이 달랐으면 네, 네, 네. 지금 히어링 엄청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히어링을 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인플로이는 나는 이렇게 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했는데 네, 네.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히어링이 발생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로이어가 이제 조지아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페이페이 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거를 우리 회사에 레이스를 올리지 마라.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원래 걔네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오. 맨 처음에 Department of Labor에서 만약에 이 unemployment이 코비드 때문에 발생한 거면 employer가 그 레이시 올라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제 closure letter를 보내줬더라고요. 이제 히어링을 할 때 보통 3자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DOL에 있는 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 그렇죠. 그다음에 직원, 네네. 전 직원이겠죠. 네. 그런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중간에 통역이 꼭 들어와요. 통역이.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통역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 바로 통역을 연결해줘서 한국말로 다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겁먹질 않아도 돼요, 여러분. 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있는 실제로, 그대로. 실제로
안 했으면은 이게 다 헷갈리는 거죠, 지금. 어. 근데 이제 원래 했던 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 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지금 이제 히어링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가짜로 언임플로이먼을 신청하신 분들은 또 영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다 내라고 하신 분도 계시죠. 아, 실제로 있어요? 네.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내가 한 6개월 동안 언임플로이를 탔어. 왜냐면 그때는 정부가 급하니까 다 줬죠. 무조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히어링을 해서 아,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었어 했을 때 네. 한꺼번에 그 돈을 돌려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아. 돈이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빚을 내서 줄 수도 네, 없고. 네. 그러니까요. 그게 꽤 많은 돈이거든요. 한 6개월 지나면.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지금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 거는 뭐냐면 조지아 차원에서는 다 돌려내라고 하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페더럴에서도 줬잖아요. 네, 더해서 네, 네. 줬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300불씩 막 더해주고 네, 이런 거. 네.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럴 때 본인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네. 변호사나 CPA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변호사님이 이런 케이스를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변호사한테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되면 그게 이제 대부분은 예, 같이 일을 하시는 회계 사무실하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 사실 이 일은 이 언임플로이먼은 회계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해보시고 이제 엑스트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언임플로이먼이든 아니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든 사실은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본인도 파악해야 되고 도와주시는 CPA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이 에비던스, 그러니까 페이퍼나 뭐 스테이트먼을 꼭 지참하시고 상담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일단 전반부 끝내고 후반부 요즘 경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회계법인의 조이수구 회계사와 함께 자 이제 2021년이 저물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텍스를 좀 덜 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으신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UI를 만약에 잘못 받으신 분들은 이 히어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사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맞아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제너럴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가 오르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게 그 중에 그냥 한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돈을 풀었지만 그게 이제 메인 드라이버는 아니고 그 서플라이를 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디맨드는 그대로 있는데 네. 물건을 못 대니까 값이 올라간다. 이제 사실은 그게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사실 돈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스pen딩이 확 늘어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으면 돈을 막 써야지 그렇잖아요. 네, 네, 가치가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네. 돈을 푼 건 확실한데 스pen딩이 그렇게 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뭐 이번에는 요새는 차를 살래도 프리미엄을 주고 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게 네, 되는 네. 거가 회사들 차원에서는 코빗이 발생하면서 네. 이제 이걸 매니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이거를 잘 매니지 하자 해가지고 무슨 불안감 때문에 뭐 그 오더 했던 걸 다 캔슬했다는 거죠. 파츠 하는 것도 캔슬하고 그리고 인플로이도 이제 막 줄이고. 그러니까 비용을 일단 줄여보자는 뜻에서. 그렇죠. 그걸 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메꾸려고 하니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로지스틱스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트럭 기사분들이 많이 그만두시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항만에서 배를 그 물건 뭐지 이 컨테이너를 그렇죠. 내리는 사람이 그 없어요. 사람들도 없어서 네네. 오죽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군인을 동원해서 뭐 이 트럭을 운전하게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네. 냈었다고까지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게 또 휴지하고 페이퍼 타월이 없는 거예요. 또 아니 코로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왜인지는 모르지만 휴지하고 페이퍼 타월이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왜?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패닉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다 없다. 오일도 없고 다 없다.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풀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파츠 같은 게 모자란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지. 사실 그 파츠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갑자기 들어왔던 오더가 캔슬되니까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람들을 돈을 더 주고 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보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삐끄덕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조만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왜냐면 다 팩토리는 있고, 말하자면 팩토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이제 사람을 해가지고 오로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이걸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proactively 이런 어떠한 디자스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나 비즈니스 오너로서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장 막 혹시 해가지고.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참, 그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그때 이런 어떠한 파트를 하는 회사들이 그게 캔슬 됐어도 그냥 꾸준히 만들어 놨으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돈을 더 벌었지, 그러면. 더 벌었죠. 그런 셈인 거예요, 지금. 네, 네. 참 생각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하는 거가 어떠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자면 무슨 우리가 막 럭셔리 아이템을 판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돈이 남으면 쓰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차가 벨이 계속 필요한데 코비드 때문에 안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차가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한다고 대비를 해도 이게 네. 방향 잡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리타이어, 특히 어울리 많이 리타이어들을 하셨죠. 네. 많이 하셨다. 네네. 그 다음에 그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한 사람이 네.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집에서 봤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이 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네. 다 돌아갔어요. 아,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나라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서, 그리고 유학 비자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다시, 왜냐면 코비드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이 와서 OPT를 받거나 H 비자를 받아서 또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었던 게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닝플로이먼트 때문에 자기가 집에 있는 게 더 돈을 더 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었고, 그러니까 인력은 곳곳에서 정말 모자라요. 정말. 모자라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찾기 힘들죠. 네, 찾기 힘들고, 네. 회계사님도 네, 찾기 힘들고. 네. 근데 그 사람 다 어디 갔냐?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로 뭐냐면, 우리 주위에는 아직 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어디 갔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인플로이어 하더라고요.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그 세일즈 금액이, 그러니까 레베뉴가 네. 들어오는 인컴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물건값이 확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컨슈머들이 네. 인플레이션에 해서 우리가 뭐 음식값도 좀 올랐어요. 그렇진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 컨슈머들이,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 물건값 오른 거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회사들이 책임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주 가장 좋은 예는 윙 가게에서 닭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대로 올린다고 올리지만 그걸 감당 못 한다는 거죠. 마진이 없어요. 그런데 인플로이는 돈을 더 주고 써야 되죠. 지금. 맞아. 그러니까 그 페인을 누가 지금 bear 하고 있냐면 다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오래 못 가죠. 그렇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물건값이 더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겁나는데? 보면. 예. 근데 이제 요게 좀 더 안정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더 써거나,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미리게이트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가 테크놀로지가 있다. 무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AI 같이 그러니까 로봇을 쓰라고요? 로봇을 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소프트웨어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하면 10명이 할 일을 이제 5명이 해도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프로포절 중에 하나가 네. 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어디를 할 수 있도록 IRS에 돈을 많이 주겠어요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 IT에 더
돈을 쓰고 사람도 물론 쓰겠지만 그래서 돈을 컬렉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포저를 했고 아직 어프로브 네. 난 상태가 아닌데 네. 경기 부흥을 위해서 몇 가지 했잖아요. 그걸 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부흥을 해서 이제 우리 그 말하자면 이제 좀 미들 클래스 밑에 네.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금 가장 지금 느낄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일 것 같아요. 어. 11월 15일부터 이제 내년 거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컴이 조금 차이 나는 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새는 그렇게 이번 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보험료가 내려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번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없던 보험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조지아에서 많이 도망갔었거든요.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다른 회사들이 들어왔어요.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왔고, 유나이티드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잘 모르는 회사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원 하나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생겼죠. 근데 이제 새로 생긴 회사는 트랙 레코드가 없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신중하게 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어 스튜던트 데트를 없애주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플래닝을 한다고 하면 학생 데트, 학교 다니면서 그치. 받은 데트를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트레스트를 그러니까 이자를? 이자를 내리면서 갚을까요가 네, 플래닝이었다면 네. 요새는 네. 디스차지 옛날엔 뱅크럽시 이게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포함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네. $10,000까지는 forgive 해줄래. 오. 그리고 20년 지나면 다 forgive 해줄래. forgive 해주는데 그것도 인컴으로 책정 안 해줄래. 그러니까 이런 걸 막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사람들 생각에 갚는 게 바보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프로포즈들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이번 해만 이제 많이 주고 3,600, 3,000을 주고 내년부터는 다시 2,000불로 내려가자라고 했던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익스텐드를 하자고 하는 거죠. 바이든은. 근데 아직 어프로브 난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된 것들이 말하자면 보통 서민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돈을 더 걷어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걷어들이는 뿌리려면. 거는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하우스홀드에 네. 1년 인컴이 17만 5천을 넘는 사람들을 예상을 해요. 17만 5천을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 걷어들이는 인컴의 93%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7%만 내는 거네요? 어머, 이렇게 숫자로 말하니까 완전히 딱.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베네핏이 많아지겠지만 이제 그 이상의 인컴이 되시는 분들 20만, 25만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페인을 많이 느끼게 되시고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어요. 심심했는지 어쨌든지 그러면서 이 빌리어니어스 텍스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을 향한 텍스에 대한 얘기를 해서 프로포즈가 뭐냐면 근데 이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국에 700명밖에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700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텍스도 안 내고 유산으로 주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appreciate 때도 네. 받는 사람이 텍스 안 내잖아요. 네. 그죠? 그 코스트 베이시스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우리는 회사한테 이제 텍스를 더 많이 차지할래. 그리고 그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오버시즈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다 넘겨놓은 것들에 네네. 대해서도 텍스를 차지할래. 어. 그리고 빌리언을 너가 우리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스탁이나 펀드를 팔지 않았어도 네. 차지를 할래 이거예요. 이 얘기 여러 번 나왔었는데 왜냐면은 스탁을 팔 때까지는 뭐 괜찮다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작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700명. 빌리언애들한테. 근데 이제 그 법은 이제 더 밑에 사람도 적용돼요. 근데 빌리언에어 특별히 빌리언에어 텍스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이제 빌리언애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왜 텍스를 하나도 안 내? 나는 온갖 텍스를 다 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하는 에셋에 대해서 돈이 말하는 잘하는 에셋을 팔지 않고 이제 그 로는 형식으로 돈을 찾아 쓰는 거예요. 론을 찾았으면 지금 이제 론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펀드나 스탁이나 반드를 담보 삼아서 론을 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라이보라 그러죠.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뱅크끼리
런던에서 셋업한 그 뱅크끼리 간 레이시 지금 0.09%인데 말도 안 돼요. 와. 0.09% 플러스에다가 한 2, 3%를 더 네네. 와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텍스 내는 거에 비할 수 없죠. 그렇지. 이걸 팔아서 텍스를 내는 거 어떻게 비교할 수가 텍스 있어요? 내면 바보지. 야. 아무리 텍스를 적게 내도 이런 분들은 텍스가 엄청나잖아요. 네. 레이시 벌써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디비덴드나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찾아. 야. 돈을 아예 안 찾고 계속 키우기만 해. 계속 키우기만 하고 나는 그걸 담보로 그 대신 론을 할래. 빌려서 써. 그리고 인트레스가 예를 들면 3%라고 쳐요. 네. 3% 인트레스 나와도 그거는 또 텍스 공제가 돼. 그렇지. 비용이지. 그거는. 비용이니까. 야.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하는 얘기가 안 돼. 우리는 만약에 당신이 올해 첫 번째 해에 이게 1 밀리언이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살 때 커스트 네네네. 베이스가 1 밀리언이었는데 지금 5 밀리언이 됐으면 네. 이 금액에 대해서 네. 텍스를 내게 할래. 팔지 않았어도. 팔지 않았어. 근데 그런 얘기는 떨어져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 어떤 정말 빌리언웨어들의 만 적용되는 루폴을 막자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나는 뭐 그렇게 돈 많이 없는데 나도 론 할 수 있던데 할 수 있어요. 어떤 브로커 딜러는 5,000불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도 해줘요. 야. 해주는데 인트레스트 레이트만 생각할 게 아니죠. 또 그런 경우에는 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많을수록 그렇죠. 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이제 17만 5천 불 우리 이제 그 맞벌이를 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아니면 외벌이만 해도 17만 5천 불 아래에 수입이 있는 분들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이상이 되거나 혹은 빌리언웨어들 정말 억만장자들한테는 많은 텍스 부담을 줘서 좀 돈을 걷어들이고 그 돈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프로포즈 해놨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사회주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이 자본주의하고 다른 이 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뭐 그건 개인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개인의 판단을 넘어서 법으로 책정되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투표하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그리고 부흥하면서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법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텍스 신고할 때마다 덜 내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지 안 내는 방법을 찾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